자, 귀인 있는 사연 귀인 있게 읽어드리는 귀인 스토리. 저희가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림디예요. 블링이에요. 아이라입니다. 밈입니다. 아니, 한 분이 지금 닉네임이 바뀌셨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검정색 의상을 입고 네, 나오셔서 저희는 당연히 검쓰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미미로 가셨어요. 그 검은색이 좋긴 한데 검스검스하는 게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 검정 같기도 하고. 스타킹 같은 네. 괜히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살도 그리고 매 주마다 검은색 옷 입고 올 수는 있지만 네. 그러기는 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의 이름을 좀 땄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작가님께 누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네. 자, 미미님까지 또 네네네. 오늘 함께 해주실 건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각자 닉네임도 한 명이 좀 변경이 됐지만 방송 이름도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귀인 이야기 방. 네. 아주 친숙한 이름에 있었는데 오늘 귀인 스토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이제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네. 귀인 이야기방이 발음하기 약간 힘들고 근데 귀인 스토리 하면 우리의 그 전라도 사투리 귀인에서 온 것도 있지만 네. 귀인 스토리, 킹 스토리, 네. 퀸 스토리 이렇게 다양한 청취자들의 사연. 사장님의 그 입김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가 그건 나왔잖아.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요. 역시 PD야. 포장을 잘해요. 아, 그렇지.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장님이 이거 발음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귀인 이야기. 퀸 스토리 어떻니? 라고 네. 물어보니 좋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럼요. 넙죽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근거를 만들면 되죠. 의미부여.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좋더라고요. 네네,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예, 예. 귀인 스토리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이제 귀인 스토리만큼 한 주간 자기 주변에 귀인 있는 사람 혹은 귀인 없는 사람 이런 거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분씩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 주에 뭐 만나봤던 주변인들 중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봤던 사람 중에 귀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발견하셨나요? 저는 없는 사람부터 말할게요. 아, 블링님 네, 없는 저는 사람. 사실 불의를 보면 좀 못 참는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출근하는데 네. 왕복 4차선에 제가 이제 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새로 카페가 오픈을 했나 봐요. 저 카페 앞에 차도에 입간판을 세우는 거예요. 차도예요? 차도에. 그래서 제가 인도도 아니고? 인도도 너무 불법 아니에요? 인도도 불법이에요. 인도도 예. 불법이지만 그래도 카페 앞에 놓으면 그냥 그래 오픈했으니까 할 텐데 그렇죠. 차도에 다녀서 저도 사고 날 뻔하고 가다가 깜짝 놀랐었고 제 뒤에 차량들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머머. 이제 화가 나서 네. 신고를 했잖아. 띠띠띠 112죠? 네. 그래서 오픈해서 당연히 가게 잘 됐으면 좋겠고 애정이 담긴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뻔히 다니고 그런 차도에다가 이거 사고 나면 정말 그럼 그쵸.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던 이건 귀인 없는 없는 사연, 사연. 없는 사연. 없는 사연. 인도에 해도 좀 욕먹을 것 같은데 그래요. 차도는 좀 그것 때문에 저는 카페 이미지가 안 가지. 좋아졌어요. 안 가지. 저는 저기 안 일부러 안 가고 가지.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공유 좀 해요. 거기 알겠어요. 어딘지. 아니면 나도 그런 데 못 가. 일부러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날 뻔한 하면서 강렬한 이미지로 진짜? 카페 이름이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노이즈 마케팅. 잊혀지지가 않아. 안 가야지 하면서 가게 되는 세상에. 노이즈 욕하다가 네, 이런 투철한 제보 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 안 가게끔 해주신 우리 블링님이 주신 요 귀인 없는 사연 한번 올려보고요. 네. 저도 긴 읊는 사연 하나 더 있습니다. 읊는 사연. 읊는 사연. 피부관리실 원장님이세요. 네. 그 면접을 보고 일주일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직원이 생각보다 기가 좀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너의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직원의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봐서 사주를 알려드렸더니 점집에서 이 사람은 원장님을 능가하는 기가 센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이쪽 직원한테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에 잘렸다는 귀인이 상당히 없는 사연. 엄청 창조적인데요? 해고의 방식이. 사주가 또 이게 통계예요, 사주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예 일리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면 이제 나랑 앞으로 계속 쭉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다면 차라리 얼마 안 됐을 때 안 맞은 것 같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길어지면 제 생각은 이력서를 받았을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사실은 좋아한다. 그리고 직원을 익히 써보니 이런 게 불편하던데 너의 사주는 어떻냐라고 물어보고 출근하기 전에 통보를 해줬어야죠. 일주일 근무를 더다. 시키고 나서 그렇게 해고를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부당해고인 거죠. 그렇죠. 맞죠. 네네. 그 일주일 근무한 수당은 받았다고
줘야라고는 합니다. 그건 당연히 줘야죠. 네. 미미님은요? 저희 쪽 제보가 하나 왔어요 주말에. 금요일 날인가요? 갑자기 비가 왔죠. 비가 폭우가 많이 왔을 때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비를 흠뻑 맞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가가지고 그 할머니 우산을 씌워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다고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쪽에 제보가 왔거든요. 비가 갑자기 오는데. 안녕하세요. 제보 드려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폐지 주시는 할머니에게 우산 씌워준 남자예요. 저희 엄마가 촬영한 건데 이런 거 제보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제보 주시죠. 제보 됩니다. 항상 됩니다. 제보 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이 본인은 비 맞고 있네요. 네. 아마 이것도 사와서 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건 그냥 쭈뼛쭈뼛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씌워주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댓글들이 아주 훈훈한 댓글들. 전국을 한번 보내고 싶은 사연이 네. 되겠습니다. 림디는요? 저는 어떤 택시 기사님께서 차에 타는 만삭 임산부들에게 흰 봉투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맞아. 근데 아니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뭐 음료수 같은 거 주면은 요즘 세상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맞아. 하고, 근데 흰 봉투를 줬다고 해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글자까지 써가지고 순산하라는 마음을 10,000원씩 이렇게 담아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봉투도 주시고 택시 요금도 안 받으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 임산부 그분께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라고 택시비는 내겠다고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자리 양보만 있는 줄 알았고 뭐 별다른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각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귀감이 되더라고요. 맞아. 자, 저는 귀인 있는 사람으로 이 택시 운전사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가 뽑아온 귀인 있는 사람, 귀인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귀인 있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쪽에 제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인 없는 사람도 혹시 제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애달픈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백을 했어요. 결국 전 그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짝사랑에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어쩌면 다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좋아할 수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처음 만났던 그 사람과의 스킨십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몇 번 만났는데요. 이 스킨십에 있어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깊고 진한 스킨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가벼운 이런 키스 같은 것도 말이죠. 그렇다고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끔 떠오르는 잔상이 저의 새로운 연애에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어때요? 각자 연애를 했을 때 잊혀지지 않는 스킨십 같은 거 있으셨어요? 저희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가 사실 전 소개팅 때 만났어요. 헤어졌어. 쿨하게 헤어지고 뭐 하다가 몇 달 뒤에 친구가 하는 뭐 일일호프인가? 거기서 만났는데 갑자기 데스티니 이러면서 이게 주민이 딱 되면서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스킨십에 이런 거 불륜인가요? 불륜이면 좀 이런 게 있을라나? 아니, 뭐 거의 아니에요. 낙인 효과 정도로의 막 강렬함이라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제보 주신 분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첫사랑이 또 짝사랑이었대. 근데 엄청 좋아하던 사람하고 사랑이 이루어졌어. 그럼 그 사람과 했던 스킨십들이 당연히 평생 가겠죠.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 그 기준이 다들 다르겠지만 그 첫사랑과의 어딜 놀러 갔을 때 그 기억이나 아니면 뭐 첫 뽀뽀를 했을 때의 그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근데 생각하면 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첫사랑뿐만 아니라 지나면 사실 좋은 기억만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그게 좋았을 수도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기억만 남아서 보정 더 막, 효과. 너무 그냥 되게 아름다웠고 좋았고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사람 만났을 때 과연 그만큼 좋을까? 맞아, 이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도 비슷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짝사랑이었고 첫 남자였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상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겨줄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중요한 건 만나야 되네요. 네.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 그럼. 친구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 생겼다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합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남자가 도통 나한테 마음을 안 여는구나. 스킨십을 하고 나서 도통 진도를 안 나간다.
이때 틈을 어느 정도나 주고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될 거냐. 아니.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첫 키스를 하고 나서 진한 딥키스가 들어갈 때 이 틈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게 상당히 고민하는 분 많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가는 거죠. 그 틈이 뭔가 그 틈이 중간에 있는 게 있으면 아닌데.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가벼운 키스에서 잦아들면서 진한 키스 네. 이러면서 네.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막 자 오늘 매달 며칠부터 몇 시부터 이걸 할 거야. 1cm 더 들어갑니다. 않죠, 다들. 2cm 더 들어갑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되게 고민을 해요. 첫 그럴 수 키스를 있어요, 하고 근데. 나서 내가 해퍼 보이진 않을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 남자가 난 정말 마음에 드는데 결혼 대상자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도망가지 않을까.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적극적이라고 해서 날 너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남성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인연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럴 수 내가 있죠. 진짜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마침 적극적인 걸 좋아해. 그리고 그 생각에서 얘는 물러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인연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걱정 같은 거 하지 않고 난 내려놓고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세요. 들이대지 않더라도 남자들이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올 때 여자가 뭔가 튕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나도 좋으면은 그냥 나도 좋다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지. 막 튕기는 거는 요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 같으면 남자애들이 10번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요즘은 좀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 이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 쿨하게 빨리 판단을 하는 게 낫죠. 그런 근성을 가진 없어요. 맞아, 없어. 세 번도 많아. 두 세 번 번이 해보고 뭐야? 없으면 한 번에 안에 끝이야. 맞아. 이분 이렇게 사연 읽어주시는 거 제가 보니까요. 네. 이 욕구가 저희 이제 니꼬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은 성욕도 왕성하다. 그리고 성취욕도 강하다. 와우. 네. 그래서 성욕, 성취욕, 식욕, 니꼬르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 첫사랑을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죠. 그 노력했던 시간들. 그래서 성취가 왔잖아요. 성취감이 넘어왔잖아. 여자가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에 이 성취욕에 대한 갈망. 이거 사연 여자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남자분 사연. 근데 이게 주체가 여자애든 남자애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녀 모두가 경험해서 그렇죠, 고민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럴 수 부분이고 제 주변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스킨십도 너무 좋았어. 속궁합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못 잊는다는 것처럼. 중요해요. 그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 친구가 막 즐기거나 그런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수많은 남자를 만나도 결국에는 이 남자와의 스킨십의 기억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100%. 못난 친구가 아니에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은 친구인데 만나는 다른 상대들도 괜찮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속정이 뭔지. 속정은 못 이기는구나.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잘해서인 건지라고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나 발빼기 잘해서. 아니 이거 중요해요. 잘해서. 처음인 건지 잘해서인 건지. 잘해서일까요? 잘해서. 나도 잘해서야 한 표. 그래. 만났는데 완전 프로를 만났구나. 첫사랑을 너무 프로를 만났어. 그래서 이 프로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지. 다음 큰일 사람 났네. 만나려면. 이거 안 돼. 이러면. 근데 분명 전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을 이길 만한 또 다른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걸 믿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 이게 전부인 그렇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그래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전 사람의 그런 스킨십 전혀 떠오르지 않아. 이 사람이 그 이외의 것으로 날 채워주니까 이런 사람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취욕, 그러니까 시간 틈을 두고 꽁냥꽁냥 네, 그런 추억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인들이 껴들지 않는 멀리 우리 둘만 할 수 있는 여행. 예, 스킨십을 하더라도 진한 게 사실은 뭐 좋지는 않아요. 한 번에 이렇게 센 거 가게 되면 좀 놀랄 수 있잖아요. 네. 템포를 맞춰서 그런 추억을 주시면 이분은 극복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옆에 정말 깊은 잔상에 뭐 그런 진한 스킨십 말고 그럼요. 그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한번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요런 가벼운 스킨십부터 해서 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구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느낌들 싹 지워버릴 수 있을 만한 그분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이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호 세대주입니다. 지난 5월간 저희 집 반려견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주변 이웃에게 쪽지를 남깁니다. 강아지가 짖는 것은 본능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이유는 본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도 제 강아지가 짖지 않게 하는 방법은 성대 수술뿐이며 이것은 엄연한 동물 학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민원이 들어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약간의 소음은 서로 배려하며 헤쳐나가야 하죠. 작은 배려로 인간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아지 소리에 항의한 주민들 문 앞에 이 안내문이 붙었대요. 저도 이거 처음에 사연 보내주세요. 선생님 보내주세요. 네. 봤잖아요. 네. 처음에 안내문만 봤을 때는 네. 아 충분히 이런 말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항의한 주민 집 앞에 붙였다는 말 듣고 이게 뭐지? 항의하신 분이 총 12분이시래요. 그 12분 앞에 집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지. 거죠. 적극적이야. 네, 이 말을 듣고는 아 이거 조금 사회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왔습니다. 걔는 사실 짖는 게 맞긴 하거든요. 짖는 게 맞긴 한데 이 12분이 단순히 한 번만 항의를 했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항의를 했겠죠. 우리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희가 너무 시끄러운데 조금만 이 시간대만 좀 조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이때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했을 때 윗집에서 아 죄송해요 저희가 그 시간에 아이가 뭐 뛰어요 뭐 이렇게 저희 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하면 조금 뛰더라도 그래 이 사람이 좀 해보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서로 배려가 좀 되는데 전혀 이건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의를 갈 것이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붙였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좀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그렇죠. 않는 거 당당, 되게 당당. 너무 당당한 거죠. 인간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에 정말 걸리는 게요. 이 견 주인분은 동물에 대한 배려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배려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전원주택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안내문에서 조금 착각을 할 뻔했어요. 안내문만 보고는 문맥상 논리가 다 맞아요. 엄연한 동물 학대이며. 아니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아닌데.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사정상 전원주택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지금 밑에 집이 이사가 와가지고 개를 키우는데 개가 맨날 짖어요. 한 몇 달 동안은 시간이랑 뭐 아무것도 안 따지고 맨날 짖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택은 뭐냐면 그냥 내비둬요. 개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누구한테 잘못이 있냐? 주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욕했던 사람 그 주인인데 왜 그러냐면 아니 걔가 저렇게 애타게 울부짖고 하면 걔가 짖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주인이 그걸 해소를 못 시켜주는 거야. 걔는 짖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짖을 수 있는 원인이 이 주인한테 있는 거지. 주인이 걔의 마음을 그렇죠. 파악을 못한 거고. 마음을 파악을 못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거기를 파악을 하면 좀 잦아들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사 와서 낯설었는지 짖었는지 요즘 좀 덜 짖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해결책도 아니고 그냥 참은 거지. 걔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래서 참은 거고 그냥 걔가 짖는 거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케이스인데 진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동물학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강아지를 짖지 않게 하는 방법은 성대 수술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 짖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건 성대 수술뿐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참아라 이거니까 이건 개에게도 배려가 없는 것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위 아랫집 사람들 주변 12분들에게는 저희가 파이어인데요? 이거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싶을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저는 이제 강아지를 좀 키우다가 한 3분 정도한테 들었어요. 강아지가 좀 시끄러워요. 그 말을 듣게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보통 미안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아. 이분은 12분이 민원을 넣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배려를 해야지. 이거 지금 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신기념이에요 정말. 네, 이거는 이야기 중심을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상대가 느끼게끔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배려를 남에게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가 짖는 것은 본능인데 우리 사람들도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그러면 뭐 너희들은 우리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여기 사연은 약간 누락이 됐지만 뭐 우리 강아지가 뭐 하지 않게 너네가 조용히 문 닫고 그런 냄새 나지 않게 삼겹살 구워 먹지 말고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아, 그래요? 택배 오면 택배 오면 조용히 받고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제정신은 아니네. 보니까 너무 본인의 사고방식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진정한 내로남불. 완전. 이분도 그럼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권유를 했다면 본인도 하나를 포기하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분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그거죠.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경비실이나 뭐 관리소 사무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주민들끼리 싸움할 게 아니라 이게 중재를 해주는 네, 그렇게 될 수 시켜서. 있게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요즘에 회의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층간 소음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왈가왈부 말도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EBS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세나게 보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사연 아닌가. 서로서로의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진짜 아까 우리 두 번째 사연에서 주셨던 분이 작은 배려로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본인은 배려를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자기는 안 하는데. 배려의 단어 개념을 잘 정립을 못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럴 수는 있어요. 아파트 입구에 하나 정도 붙이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집집마다 명단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몇 톤인지 알고 수고롭게 가서 12곳에 다 붙였다는 이거는 대단히 저는 아파트 입구에 붙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글 자체가 좀 아니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거기까지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되게 위협적이지 않나요? 문 열었는데 내 집 앞에 딱 이게 붙어 있어. 집착이 좀 심한 이거는 분이시죠. 배려를 원하는 게 아니고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요. 이건 배려가 아니죠. 사실. 이런 분은 찾아가서 대화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벽창호 같은 분이시라서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튕겨서 내보내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대화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12세대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세대주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죠. 방송국에 제보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요새 그런 동네들의 뭐 개에 대한 집착과 사랑으로 온 동네 개를 막 모아서 키우시는 분들 그 소음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 맞아요. 결국에는 뭐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좀 조율을 한다든지 도움을 좀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분도 사회적 이런 소통이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그런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죠. 일단은 강아지를 지인에게 맡기고 뭐 그런 솔루션을 좀 받아서 강아지를 다시 데려온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12분은 웬 죄입니까? 난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날 순 없잖아 또. 그렇죠. 도움 주실 분 도움 주실 스토리로 예, 연락 주시면 예, 연결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반대로 안내문을 붙이면 기름 붓는 것이 될까요? 그럼요. 그렇죠. 여기 싸우자는 거냐? 딱 이렇게. 네, 이분은 지금 정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12분한테. 이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예전에 뭐 층간소음을 깨끗하게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위에서 너무 쿵쿵거리고 막 냄새 막 내려오고 이러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하는데 그쪽에서 너무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대는 좀 피하겠습니다. 이런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대요. 이런 것처럼 아예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그쪽으로 소음 연결을 하게 해놓고 스피커를 계속 천장에 달아서 틀어버린다든지 그리고 계속 막 그러다가 이제 칼부림 나는 거예요 진짜. 고등어 구워가지고 윗집에 올리고 막 이랬었대요. 그랬더니 결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대결 구도는 좀 너무 각박한 거 아닌가 우리 그분은 사회가. 그래도 그게 통하실 통한 분이신데 건가요? 여기는 이제 개가 또 중간에 껴 있잖아요. 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요 정도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성이 있으신데 여기는 좀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깝다. 좀 강하시고 집착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그러면 12분께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겠죠.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아쉽네요. 그래요.
이 12세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많이 안 하시는 있으시죠. 너무 각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세게 나갈 때는 세게도 한번 나가보면서 그래요. 네. 심심찮게 이분들께는 응원과 파이팅을 남겨드리면서 자 우리도 이제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귀인 있는 사연 귀인 있게 읽어드리는 귀인 스토리 이제 2회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의 참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광주 MBC 정오의 희망 곡방으로 오셔서 귀인 스토리 방 따로 마련해 두겠습니다. 사연을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귀인 스토리였습니다. 안녕.